네, 경렬성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날이 추워지고 어느새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왔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될 텐데 기출 문제 보고 또 수업 자료 보고 질문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열심히 공부를 해보죠. 수익률법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현재가치법, 순영가법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단순 수익률을 말해요. 단순 수익률. 보통 rate of return, return이라는 게 어떤 수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수익을 말해요. 그런데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용어들이랑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리턴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ate of return이니까 수익의 비율, 수익률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투자 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return on investment,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가 이런 뜻으로 RO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ROR, ROI 이런 용어들을 약자로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뭐 이거 아니고도 사실은 다른 것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우선은 대표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R은 수익률 혹은 투자자본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이 수익률을 R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라지 R 같은 걸로 표시를 하는데 들어간 돈, 나온 돈, 들어간 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0을 투자해서 110을 얻었다. 이러면 뭐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죠? 100분의 10이니까 1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투자를 해서 2년 후에 110을 벌었다라는 것과 5년 후에 110을 벌었다라는 것이 똑같이 여겨진다는 거죠. 이 계산식에 시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시간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고려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태 제가 예를 만들어 놨는데 뭐 되게 단순한 형태죠. 마이너스 500, 200, 400 여기다 써야겠네요. 200, 400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시점이 사실 200, 400이 아니라 400, 200이 되더라도 수익은 600, 들어가는 돈은 500이니까 500분의 600 빼기 1. 뭐 아니면 우리가 저기서 한 것처럼 500분의 600 빼기 500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500분의 100이 되면 20%가 되죠. 근데 시간이 고려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시간을 제대로 고려해서 수익률을 우리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게 돼요. 영어로는 internal 내부니까요. R입니다. internal rate of return. 제가 이걸 영어로 안 적어놨네요. 내부에 있는 수익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뭔가가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어디에 내재된? 캐시플로우 자체 내에. 캐시플로우가 주어지면 그 캐시플로우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익률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때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시간, 정확히는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순영가법 혹은 현재가치법이라고 불린 NPV법을 배웠는데 얘랑
일관성이 있어야죠. 서로 달라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NPB로는 독립 투자 대안으로서 선택받을 만했는데 두나싱보다 좋았는데 IRR로는 뭐 안 좋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부 수익률 IRR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요 마이너스 500, 200, 400이라는 이런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대안이라고 보셔도 좋고 이걸 do nothing이라고 해보자는 거죠. do nothing. 얘를 do nothin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투자 기회 중에 베스트인 투자 기회가 요거라고 이제 해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진 투자 기회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MARR를 구해야 되는데 MARR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do nothing의 수익률이 MARR이라면서요. 그러면 얘의 수익률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500, 200, 400이니까 20%라고 해야 될까?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자율을 이렇게 증가시켰어요. 여기 가로축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을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적용을 하면서 이 투자 대안의 NPV를 구해봤더니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자율이 아예 없을 때는 400도, 200도 현재 가치로 옮겼을 때 그대로 400과 200이기 때문에 100이 남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자율이 아주 높아지면 이 미래 가치가 아주 현재 가치로 바뀌었을 때 크기가 작아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은 그대로일 거고요. NPV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점점 작아지다가 이 노란 점에서 여기가 중요 포인트인데 이 노란 점에서 갑자기 0이 됩니다. NPV가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do nothing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 do nothing이 NPV의 do nothing을 0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0. 네.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보는 거예요. do nothing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do nothing의 NPV는 0이에요. 그러니까 do nothing 입장에서 do nothing을 평가하는 거니까 do nothing보다 더 이익을 보지도 않고 손해를 보지도 않고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NPV가 do nothing의 NPV를 구하면 0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요 지점 NPV를 이 do nothing의 NPV를 0으로 만드는 이 지점이 바로 뭐냐면 요 이자율이 요때의 이자율이 뭐냐면 뭐 멀리 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써놨네. do nothing의 수익률인 MARR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do nothing 투자 대안을 찾아봤더니 이런 게 생겼는데 이 투자 대안이 마이너스 500, 200, 400이라서 그냥 수익률을 구하면 20%예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근데 실제로 20%의 이자율을 적용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음수가 나오거든요. 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do nothing의 NPV는 0이라 된다 그랬는데 do nothing 입장에서 do nothing을 평가하니까 자기 자신에 비해서 뭐 더 이익을 볼 것도 없고 더 손해를 볼 것도 없으니까 딱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do nothing의 NPV, 이 투자 대안의 NPV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았더니 이쯤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이 뭐냐면 do nothing의 수익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익률을 우리가 MARR로 부르게 되고요. 이 지점을 do nothing의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수익률이니까 뭐 내부 수익률로 구해도 수익률이니까 MARR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do nothing의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없이 do nothing의 캐시플로우만 딱 주어져 있는데 지금 do nothing의 캐시플로우 요것만 딱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이자율을 막 이것저것 대입하면서 하나를 찾은 거예요. 하나를. 그죠?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 자체 내에서 이 수익률을 끄집어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네. 한 번만 들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걸 정의를 하자면 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즉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꼭 주나싱이 아니더라도 어떤 투자 대안이더라도 캐시플로우가 주어졌을 때 그 캐시플로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인을 해서 이걸 DCF가 되죠. 이렇게 되면 DCFT가 되는데 DCFT를 구해서 이렇게 다 더하면 이 전체는 NPV가 되죠. 그죠? 그 투자 대안이. 이 NPV가 0이 되게 하는 이자율을 그 투자 대안의 그 캐시플로우의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0이 됐을 때 이 I가 IRR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example 6.2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뭐 되게 유명한 예제, 뭐 일반적으로 많은 책들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라서 많이 쓰고들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00을 투자하면 지금은 1년 후에는 돈을 못 받고 2년 후에 121을 받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NPV를 구하면 이런 방정식이 생기거든요. NPV가 0이 되게 한다. 이 식은 지금 NPV가 0이 된다는 거죠. 이자율은 몰라요. I라고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 I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로 보내기 위해서 1 플러스 i의 제곱을 양변에 해줍니다. 이 경우는 이게 0이라서 좀 간단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캐시플로우가 2년짜리면 2차 방정식, 3년짜리면 3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 1.21이니까 이건 1.1의 제곱이고요. 따라서 i가 0.1이 되겠습니다. 뭐 음수가 되진 않을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율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자율은 0.1, 즉 10%가 되고 이 캐시플로우의 이자율은 10%가 됩니다. 10%. 네, 이렇게 생긴 캐시플로우가 주어지면 다른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 투자 대안의 수익률이 대략 10% 정도다. 대략이 아니라 뭐 10%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10%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꽤 어렵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캐시플로우가 예를 들어 t가 0부터 5까지 있으면 이건 5차 방정식이 돼요. 네. 이거 우리 못 구하잖아요. 그죠?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하는 함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IRR이라는 함수고요. 네, IRR이라는 함수는 전체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자율을 찾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음수와 양수가 있어야 돼요. 다 양수만 있으면 얘를 0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네, 이런 형태의 캐시플로우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스프레드시트로 계산을 하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아이고, 위치가 좀 헷갈려서. 화면이 이 화면인가? 네. 네. 예제 6.2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보면 마이너스 100, 0, 121 이렇게 생긴 캐시플로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IRR이라고 쓰고 그냥 캐시플로우 그대로 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자율이 계산이 됩니다. 내부 수익률이 계산이 돼요. 뭐 더 이상 단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도 없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 예제를 보면서 이 의미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아니구나. 네. 제가
목이 좀 많이 상했어요. 강의가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좀 말을 천천히 하고 좀 작게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제 6.3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다른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뭐가 좀 에러가 동영상 강의가 에러가 나고 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아직은 잘 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고 잠깐 끊었다가 해야 되겠네. 네. 살펴보면 캐시플로우가 역시 아까랑 똑같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마이너스 500, 200, 400의 형태입니다. 마이너스 500, 200, 400의 형태인데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마이너스 500에 1 플러스 i에 200, 1 플러스 i 제곱분의 400 이 NPV가 0이 되게끔 지금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의 NPV가 0이 되게끔 하는 i는 얼마냐?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 1 플러스 i 전체를 무슨 이렇게 y 같은 미지수로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죠. 뭐 x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풀어보면 1 플러스 i가 1보다 크잖아요. 왜냐면 i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4인데 84가 2보다 클 거니까 플러스를 취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네,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IRR이 11.65%가 나오거든요. 뭐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몰라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네, 그냥 이 함수 쓰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적용하실 때는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11.65%의 IRR을 가진다는 게 이런 캐시플로우가 아까는 시간가치 고려 안 했을 때는 그냥 수익률은 20%라 그랬는데 지금 IRR은 11.65%거든요. 이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습 자료 6.3을 보셔도 괜찮겠고요. 저는 이쪽 화면에 지금 있는데 저는 이미 여기다 이제 복사를 해놨으니까 이걸 같이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5%가 왜 얘의 수익률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500만 원을 저축을 했다라고 이게 저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축을 하고 야금야금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랬을 때 수익률이 이자율이 11.65%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5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캐시플로우 입장에서 마이너스 500인데 제 잔고는 500 플러스 500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 11.65%로 여기서 어떻게 불어나냐면 IRR만큼 불어나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프레드시트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1 플러스 11.65% 이렇게 해놨어요. 뭐 아니면 뭐 FV 함수를 써도 상관이 없겠고요. FV 함수에 11.65% 네, 1기간 뭐 그다음 PMT는 없고 500 뭐 이렇게 해놨겠죠, 그죠? 어쨌든 IRR만큼 11.65%만큼 돈이 불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58.26이 돼요. 그런데 1년 후에 제가 플러스 200 캐시플로우 갖는다는 얘기는 200을 꺼내 쓴다는 얘기죠. 네, 돈을 받아서 꺼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0을 꺼내 썼으니까 358.26이 잔고에 남았겠네요. 그죠? 그럼 358.26에 대해서 다시 IRR만큼 이자를 붙여서 또 돈을 불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400이 됐어요. 네. 그럼 또 400을 쓰고 싶어요. 400을 썼더니 빠원이 됐습니다. 딱 맞죠? 그죠? 따라서 처음에 500을 저축하고 1년 후에 200, 2년 후에 400을 쓴다는 것은 매년 얼마씩 이자가 붙으면 가능해요? 매년 11.65%씩 이자가 붙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네. 매년 11.65%로 돈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정도의 속도로 돈이 불어난다면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캐시플로우를 만족하려면 이 캐시플로우를 만족하려면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11.65%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11.65%가 이 캐시플로우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IRR을 수익률로 보고 있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내부 수익률이지만 그것은 이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그 투자한 사람이 경험하는 돈이 성장하는 비율, 성장률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내부 수익률에 관한 개념은 사실 이게 다예요.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운데 내부 수익률은 개념이 조금 까다롭고 이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대안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뒷부분을 좀 길게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음 동영상 계속 링크를 걸다 보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